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8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제도 장중에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유동성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이 이제 이렇게 활발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적인 모습이 뭔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수준, 예,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돈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돈이 안정적으로 지금 금리를 주는 골디락스 같은 단단한 금덩이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준다면 돈은 움직이지 않겠죠. 예. 은행에 지금 예금해는 5% 10% 이자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돈을 내가 굳이 뭐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예.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3% 5%. 그러니까 실적으로 금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돈을 맡겼을 때 은행에 뭐 3, 4% 정도 이자를 준다고는 하나 실질 물가 상승률하고 감안했을 때 해지 기능, 방어 기능이 없는 거죠.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3년 뒤에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에 맡긴 돈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보관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대신에 집에다가 이제 금고에 맡기게 되면 물가는 올라갔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대로이죠?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금융소득을 일으켜내야 됩니다. 그런 이제 투자 방법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뭔가 각광을 받아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움직여야지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벌겠죠? 주식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뭔가 주식을 운용한다고 연봉을 1억씩 2억씩 받아간다면 그들이 합리적으로 뭔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깨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얻어내는 그런 장세가 돼야 되고, 그런 와중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나고 이제 7월 말이 이제 끝나고 있는데 7월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이제 일어나고 있겠죠.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거고, 잃어버린 자는 계속 잃어버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다가 어제 정말 올 들어서 가장 큰 변화의 어떤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가 폭등하고 장중에 폭락하고, 예, 어제 오늘 3일 이제, 그래서 저는 한 7월 말까지 해서 이상 증세가 좀 나오다가 뭔가 한번 변동성을 좀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7월 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어떤 전초전이 좀 일단 흘러나왔고, 오늘도 뭔가 변동성이 좀 크겠구나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역으로 시초가에 밀고 다시 또 2차전지가 또 급등하는 시속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이제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좋은 주식, 수익 난 주식을 더 많이 사고 수익률을 계속 포트폴리오에서 가져갈 때 내 포트가 수익이 나 있는 느낌 나게끔 지금 이제 완전 바캉스죠. 완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전부 다 이제 휴가를 갈 겁니다. 이 휴가 전에 좀 수익이 났으니까 좀 주식을 팔고 이번 여행 경비로 써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주식을 좀 팔 수도 있겠죠. 뭐 추석 전, 설 전, 뭐 크리스마스 전, 뭐 이런 대규모 어떤 아니면 5월 달에 뭐 이렇게 대규모로 돈이 좀 들어가는 시즌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돈을 좀 파는 개인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수익률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바캉스 시절에 이제 바캉스 옷을 이제 이번에 팔면 끝이잖아요. 저기 오늘 내일 이번 주까지 이제 바캉스 옷 팔면 이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지금 수영복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뭐 그 다음에 뭐 래쉬가드 뭐 이런 것들 오늘까지는 걸어 놓겠죠. 내일도 걸어 놓겠죠. 이번 주까지는 걸어 놓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스텝 가을 옷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부 다 세팅을 다 해놨겠죠. 기획부서에서는 어떤 가을 옷을 이번 올 가을 겨울 신상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구찌라든지 뭐 이런 트렌드 뭐를 다 미리 캐치해놓고 준비를 세팅을 다 해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딱 8월 뭐 7일 8일 끝나는 순간 옷을 싹 바꿔버릴 겁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바캉스 갔다 와서 이제 한적하죠. 마음도 아휴 뭐 이제 계속 거기서 살고 싶은데, 뭐 이비자 가서 살고 싶은데, 하와이에서 살고 싶은데, 제주도에 있고 싶은데, 오키나와 가서 살고 싶은데, 이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돌아와서 이제 좀 허무함이 느껴질 겁니다.
그럼 뭐 할까요? 이제 쇼핑하러 가는 거죠. 이제 가을 옷이나 한번 사볼까? 예. 백화점도 머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하듯이 주식시장도 지금 이제 포트에 이 주식들을 담아서 이제 수익이 났는데 이제 지금 뭔가 피크의 선에서 뭔가 번개가 뭐 어제도 얘기 들었던 이제 여의도의 불꽃축제처럼 불꽃이 빵빵 터지고 있는데 이제 빵빵 터졌습니다. 완전히 진짜 빠방빠방빠방빠방빠방빵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조용해집니다. 그럼 이제 진짜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없다 하는데 이제 마지막 피날레 이제 뭐죠? 엔딩 쇼가 있는 거죠. 빵 이제 잘 가시라고 빵 하면서 이제 예쁘게 크고 안정적이면서 좀 조용하게 이렇게 터져줍니다. 이제 그런 모습도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는 완전히 그냥 피날레는 끝났고 클라이맥스도 지났고 이제 엔딩 시즌인가 기승전결 결말 수준인가 보다 하고 이제 짐을 주섬주섬 싸고 그냥 주변에 나 좀 먼저 갈까? 나중에 사람들 많이 맡길 것 같은데 내가 좀 먼저 가면 주차도 빨리 나가야 되고 여기 길도 많이 막힐 거니까 야구로 치면 한 7회 말 9회 말 끝나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8회 말 정도 됐을 때 대충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스코어가 뭐 4대2 뭐 5대1 뭐 이렇게 차이가 나 있으면 주섬주섬 정리를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축구도 후반전 한 3-40분 되면 한 2대0 이기고 있으면 그냥 슬슬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거의 결말은 이제 지났다. 이제 대충 끝났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한두 골 나올 수는 있죠. 갑자기 극적으로 대역전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이제 끝까지 남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이제 그런 모습도 이제 좀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주시장이란 곳이 뭐 하루아침에 이게 막 갑자기 싹 바뀌고 또 바뀌고 하지만 대체적인 이제 큰 스토리가 있죠. 이게 내러티브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는 가져가는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에서 뭔가 이제 중간중간 예상치 못한 일들도 생길 것이고 글로벌 경기 흐름도 바뀔 것이고 미국의 금리도 바뀌고 우리나라 금리도 바뀌고 계속 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네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또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을 조금 약간 얘기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셀트리온 얘기하기 전에 좀 서두가 길었네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셀트리온이 서 있는데 이제 그냥 서 있는 건 아니고 합병이라는 이슈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서 있죠. 확실히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차트가 완전히 모양새가 다릅니다. 보시면. 자,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변동성이 움직임이 가볍죠. 예. 차트도 살아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번 조정을 잘 버티고 일어나면 셀트리온 제약이 전고점을 돌파해 나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습니다. 지금 전고점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 셀트리온 제약이 12%, 셀트리온은 요 정도로 올해부터 잡겠습니다. 1월부터 잡아서 21%. 자, 21%, 20%, 12%. 그러니까 덜 빠졌으니까 얘가 안 빠졌으니까 얘는 지금 제일 싼 걸 사야지 더 많이 먹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이제 그런 느낌보다는 안 빠지는 게 강하고 강한 놈이 더 간다. 1등 우리도 뭐 이놈의 더러운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주식도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더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가 10만원에 100만원 가는데 150만원 가듯이 그냥 좀 기이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지금 호가창의 흐름도 나쁘지 않고 또 뭐 지금 셀트리온 제약 PFC 생산시설 FDA GMP 인증 획득. 뭐 GMP라는 것은 이제 우리로 뭐 KS 마크 뭐 이런 거 아니면 공인인증서 뭐 이런 거 FDA 미국과 이렇게 해서 이제 CGMP, 뭐 EAGMP, 뭐 KGMP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CGMP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 세계에서 이제 이 생산 라인 셀트리온 제약에서 만드는 약품은 깨끗하고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생산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래서 반도체 공장을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가면 막 갑자기 에어 클리너 쏘고 막 장갑 뭐 얼굴에 뭐 다 쓰고 안에 청결해 놓고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어야지 반도체가 이상이 없듯이 약도 이제 그렇게 그냥 일반 뭐 자동차 공장 라인처럼 대충 그냥 기계 돌려서 그냥 찍어서 사람들 뭐
만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약사들은 GMP 승인을 받고 제약 공장이 돌아갑니다. 예. 뭐 음식 공장 같은 경우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그 음식 기준에 맞게끔 그 설비 라인에 대해서 청결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을 획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 하나, 뭐 이런 거 하나, 저런 것들이 다 섞이고 뭐 수급들, 외국인들, 뭐 동향, 그 다음에 뭐 공매도 동향, 이런 동향들이 또 모이고 그 다음에 이슈,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가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쪽이고, 뭐 합병에 대한 것들은 대충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적대적이진 않지만, 이거는 그냥 3사 합병이지만 비인수되는 이제 인수가 되는 쪽, 사라지는 쪽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좀 가벼운 경향을 늘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되면 아시아나항공 애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아시아나 IDT, 뭐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뭐 에어부산 이런 아이들이 흡수 합병되면 대한항공만 남겠죠. 나중에 뭐 5년 뒤, 10년 뒤 지나면. 그래도 뭐 아니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이름이 뭐 바뀐다든지. 그러면 인수되는 쪽이 주가가 움직임이 큽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인수가 좀 안 될 수도 있다.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반대할 수도 있다 해서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지금 완전히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면 바로 상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이제 뭐 투자의 묘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뭐 된다라고 이제 대한항공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시아나 IDT는 이제 뭐 요 관련돼서 배당도 주고 뭐 지금 이 회사는 하는 일이 뭐 이제 IT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항공사가 뭐 기름값 올라가니 뭐 그다음에 뭐 리스비 되니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서 굉장히 재무 구조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배당도 잘 주는 그런 알짜 회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작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호가가 이게 저도 예전에 매매를 좀 해서 이렇게 좀 수익을 많이 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거래가 힘듭니다. 한 주 사갖고 이거 뭐 추천했는데 12,000원에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못 사는 거죠. 그런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어부산이 이제 한번 올 초에 올 연말부터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얘기 드렸던 건데 뭐 거의 2배 이상 급등을 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당하는 아이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좀 어떤 시세를 계속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41선에서 그래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좀 약간 그런 면에서 다소 좀 부담이 되는 뭐 그냥 어떤 이슈가 좀 약한 네,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게 뭐 공식은 아닙니다. 예, 수학 공식처럼 뭐 1 더하기 1은 2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5 더하기 5는 1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드렸던 거는 그런 공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설이다. 그렇게 흘러왔다. 패턴이다. 과거에 잘생긴 아빠와 잘생긴 예쁜 엄마가 애를 놓으면 이제 잘생긴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정환과 뭐 그 부인하고 아들 낳았는데 딸들이 뭔가 안정환 만큼 엄마만큼 뭔가 엄청난 그런 외모를 지내야 되는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지? 얘들은 아빠 엄마는 엄청 날씬하고 엄청 얼굴도 작고 엄청 근데 애들은 좀 약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아빠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차범근은 역대급 왼발을 가지고 엄청난 피지컬고 엄청난 슈팅의 정확성을 가졌는데 아들 차두리는 그런 슈팅력을 못 가졌거든요. 그런 정확성을 못 가졌거든요. 더 나은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은 것처럼 주식도 시장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패턴들이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지 않은 패턴을 보인다. 이게 또 주식의 묘미입니다. 지금까지 뭐 2차전지가 없었듯이 앞으로 또 지금까지 2차전지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듯이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움직임이 좋았는데 지금 좋지 않듯이 이런 식으로 패턴들은 좀 약간 비슷하게는 흘러가지만 정확하게 똑같이 흘러가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런 것들이 주식을 계속 이제 관심을 갖게 해주는 어떤 가장 큰 물리적 법칙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그래서 또 앞으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예상하게 되고 그 예측이 또 틀리게 되기도 하고 예. 그 예측이 맞았을 때 또 쾌감도 느끼고 뭐 부도 따라올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 커지고 대신에 잘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에서 3% 정도. 예. 정말 맥스로 주면 한 5%. 주식시장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비중은 5% 수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그 한 나머지 한 10%에서 15%는 그냥 조금 버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이제 마이너스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지막 그리고 한 10% 20%는 거의 뭐 반토막인 거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또 계속 공부를 하게 만들고 재미를 가져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공매도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셀트리온 합병이 뭐 공매도의 어떤 쇼커버링을 유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뭐 공매도도 합병하면 그냥 그대로 승계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제 나중에 뭐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뭔가 권리를 행사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또 해당 사항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또 공매도로 청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이슈가 뭔가 어떤 호재로 작용해서 수급적으로 뭔가 상승 요인을 되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또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급등도 안 하지, 뭔가 변동성도 없이 이러니까 지금 공매도 세력도 그냥 눈치를 보고 있는, 그리고 얘네들이 셀트리온 회사나 이사진이나 뭐 지금 경영진에서 셀트리온의 주가를 높이 띄워서 합병을 유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도 받는 것 같고 저도 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도 청산할 생각이 없고, 주시장도 지금 좀 바이오 쪽에서 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엄청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근데 셀트리온 어제 또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미국 쪽도 바이오 헬스케어 쪽 종목들이 뭔가 움직임이 엄청 좋고 막 신고가를 내고 뭐 새로운 모멘텀을 보여주고 뭐 이러면 또 상관이 없겠는데, 이쪽도 뭐 그런 좀 묘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냥 셀트리온 쪽의 움직임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지금 얘기 드리지만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서, 그러려면 일단 아무래도 너무 큰 기대감, 긍정적인 기대감, 주식이 뭐 여러 가지 요소로 움직이는데 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레러티브 전략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호재, 뭔가 지금 뭐 계약이 공시된다거나 아니면 뭐 신약이 개발된다거나 이런 소스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뭔가 시너지를 내면서 폭발적으로 폭등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하나가 그냥 시장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실적 호재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급 호재로 움직일 수 있고, 쇼커버링 호재로 움직일 수 있고, 하나가 꼬리가 몸통을 움직이는 웩더덕 현상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좋았을 때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예.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고 뭐 그다음에 실적도 좋고 뭐 그다음에 뭐 신약 개발도 좋고 합병도 좋고, 이런 것들이 5개가 6개가 막 갑자기 막 와장창창 주가를 막 10% 20% 끌어올려 버리면 이제 들끓게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주식이 올라가는 걸 보고 사기 때문에. 예. 셀트리온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뒤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2차전지도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모든 전략을 이제 내러티브 전략을 만들어 놓고 그 5가지 박자가 다 맞아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 뒤에서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최종 스코어 클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수 버튼을 클릭해야 되는데, 그 매수 버튼을 누릴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 힘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뭔가가 한 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주식이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상승했을 때라는 거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라는 거죠. 오히려 상한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미쳐 날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셀트리온 제약을 뭐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을 움직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움직일 마음이 없는 거죠. 굳이 내가 이걸 돈을 더 줘서 합병을 시켜가지고 내 회사 돈을 써가면서 이해를 올리느니, 합병을 다 완료시키고 나서 나중에 뭐 재상장시키든 뭐 어떻게 하든 아니면 상한가를 만들어내든 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득일 것 같다. 쉬울 것 같다. 그때는 뭐 재무적으로도 분식회계 하면 불법이지만 재무를 좀 더 화려하게 예쁘게 좀 더 만들어낼 수는 있죠. 예, 뭐 실적도 이번 분기에
일부러 적자 만들고 다음 분기에 흑자 만들어 내면서 상한가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이걸 시키면 되는 거죠. 이번 매출을 꼭 굳이 뭐 이번 달에 매출하지 말고 다음 달로 매출해. 과거에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 2, 3, 4, 5, 6, 6월달 매출을 그냥 7월로 다 2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기는 적자인데 3분기는 막 대규모 흑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 신저가 찍고 3분기에 신저가 대비 3배, 4배 주가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난, 그냥 나쁜 짓이죠. 개인 투자자들을 등쳐먹는 행위인데, 근데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예. 그래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법적으로 뭐, 법리를 따지면 당연히 불법인데, 그걸 남을 수 있는 증거들이 없었다는 거죠. 뭐,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넘겼다. 그때 상황상 뭐, 계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법적 기관에서 뭐, 이거,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곳이 주시장이다. 루머와 호재와 기대감과 불안감과 공포와 탐욕과 실적과 적자와 글로벌 증시의 호재와 악재와 경제 지표의 상승과 하락과 이 수많은 모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어떤 변수들이 다 작용을 해서 주가 오늘 144,000원을 만들어낸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주시장은 이런 메커니즘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10만 가지, 100만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변수만으로도 상한가 만드는 게 또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10가지, 20가지 악재에도 주식을 팔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악재이기 때문에 팔았는데 그 다음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3사 합병 호재로 상한가가 가는 게 또 주식입니다. 웃기죠. 몰랐던 사람이 없는데 다 알고 있는데 이걸로 상한가를 간다고? 예, 웃기죠. 근데 그렇게 가는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예, 아까 방금 봤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합병 이슈 있죠. 그거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나항공이 안 될 것 같다가 갑자기 일본에서 승인을 한번 일본에서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승인 통과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상한가 바로 가버리는 거죠. 아니 뭔 소리야? 아직 미국도 안 했는데, 아직 영국도 마무리 안 했는데. 근데 그게 웃긴다는 거예요. 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졌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되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동안 주가가 호가가 뭐 거의 없었다는 거죠. 아까도 아시아나 IDT 봤지만 뭐 나 이거 살려고 했는데 이 뭐야 씨. 갑자기 뭐야 이렇다고 됐다고? 나 방송 찍는 중에 누가 샀나? 그럴 수는 없겠죠. 보십시오. 11,600원인데 지금 12,000원 갑자기 움직였거든요. 네. 네. 방송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11,800원에서 호로록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이 폭을 153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원짜리 100주 사봤자 얼마입니까? 예. 1,000만원, 2,000만원, 1억만 가지면 이거 상한가 만든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주식입니다. 웃긴 게 웃기지만 그렇다. 예.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말, 코멘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속편할 수 있다. 예, 제일 속편할 수 있다. 이도 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잘 안 됐는데 갑자기 잘 될 일은 없다. 확률적으로. 예. 기적 드라마틱하게 뭐 이번에는 잘 되겠지. 그 우리가 늘 그 희망 고문을 스스로 하고 있긴 합니다. 저도 나의 인생은 이제 잘 되겠지.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잘 될 일은 별로 없거든요. 예. 특별할 게 없으니까요. 갑자기 나이가 갑자기 막 어려지고 아니면 내 머리가 엄청 좋아지고 아니면 내가 건강이 엄청 좋아지고 아니면 뭔가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고 그럴 일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주식만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예.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데 1년에 그런 기회는 평생 한두 번, 두세 번밖에 안 오니까. 예. 그렇죠.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쿵 저렇쿵 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고 그냥 나에게도 한 번 올 거다. 뭐 인생 3번의 큰 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데 내가 그걸 자꾸 바꾸면 이걸 원래 왔는데 내가 차버리고 나가는 경우 케이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 감안해서 괜히 후회하느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후회하는 게 낫다. 뭔가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라는 게 저의 어떤 심리학적인 분석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성격하고도 많이 차이 날 겁니다. 저는 이제 I형이기 때문에 그렇고, E형 이제 MBTI 이제 좀 약간 외향적인 사람들,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바꾸고 내가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50%겠죠. 그렇죠. 내성적인 사람이 50%고 외향적인 사람이 50%니까 그렇겠죠. 저의 어떤 상향과 비슷한 사람들이 또 제 방송을 볼 가능성이 높겠죠. 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큰 기대하지 말고 지켜보다가 나중에 잘 되면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은 기대로 저도 끝나네요. 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바캉스 시절이 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정말 인생에 다시 오지, 이런 바캉스가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그 마지막 바캉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내 인생에 마지막 바캉스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번 바캉스만은 정말 소중하고 뜻깊고 정말 재밌게 즐겁게 보내자 라는 마음으로 한번 바캉스를, 휴가를 즐기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시고 나와라.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번 바캉스만큼은 오로리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내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뭐 돈이든 뭐 돈이 없으면 봉사를 하면 되죠. 막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웃겨주고,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정말 지치고 지쳐서 돌아왔을 때 너무 행복하다. 난 후회 없다. 난 더 이상 후회할 게 없다.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바캉스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마쳐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바캉스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